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좀 축소하고 있는 영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 전기차 지원 확대 좀 기대감이 좀 있다면서요?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모뉴스. 오늘은 산업부 이창훈, 박현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이 시간에 그 현대차 전기차 생산이 중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조회수가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목뉴스 역사상 가장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이 전기차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후속편을 준비했습니다. 전기차 이슈 그 후속 이야기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자, 앞서서 일단 지난번 영상에 엄청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질문들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이 궁금한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급발진 그리고 화재 우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충전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 사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런 또 의견을 주셨고요. 보조금이라는 이름의 세금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좀 사라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 시장 원리대로 안 팔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만드는 전기차가 이 중국 전기차에 비해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등에서 월등히 앞서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나도 날카로운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이 내용은 오늘 다룰 주제에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영상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 침체 그리고 하이브리드 부상 여러 조건이 맞물리면서 현대차가 일시적으로 전기차 생산 라인을 중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 그리고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 이 해외 전기차 브랜드들은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카이즈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6,570세대 판매고를 올리며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중형 전기 SUV 모델 Y의 부분 변경 모델이 본격적으로 팔리며 수입차 1위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모델 Y 엄청 인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 역시 지난달 510세대의 판매량을 달성해 4월에 이어 2달 연속 500대 이상 판매를 유지했습니다.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스타 5월 판매량은 455대로 4월보다 140.7% 증가했습니다. 네, 해외 전기차 많이들 팔리고 있네요. 반면에 이제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다소 주춤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현대차 간판 모델인 아이오닉5의 5월 판매량은 1255대로 전년 동월 대비 21% 줄었습니다. 기아의 EV3 지난달 판매량도 1866대로 전월보다 39% 정도 감소했습니다. EV3 좀 인기가 높은 모델인데, 네, 맞습니다. 1800대면은 아까 그 테슬라가 한 9,000대 가량 팔렸으니까 별로 많이 안 팔린 거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EV3는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도 최고상인 세계 올해차에 오른 모델입니다. 네. 그만큼 상품성이 뛰어나서 올해 잘 팔렸는데요. 지난달엔 다소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수입차 브랜드는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전략 하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특정한 달에 수입한 물량이 많이 들여올 경우 소위 국내에 물량이 많이 풀렸다면 판매량이 갑작스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달에는 테슬라 모델 Y 물량이 대거 풀렸는데요. 모델 Y의 지난달 판매량은 6,237대로 4월 804대에 비해 급증한 것이죠. 이때 많이 주문이 밀려 있다가 그때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전에 주문한 물량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입 물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국산 전기차가 고전하는 이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량이 갑작스럽게 풀려서 급증하는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전기차의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좀 축소하고 있는 영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 댓글도 주셨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그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에 비해서 국산차는 이제 가격이 강점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감소하는 게 이제 판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올해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을 최대 580만 원 정도로 확정했는데 지난해 6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줄었고 과거에 비해서 한 뭐 950만 원 선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좀 줄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초반에는 거의 뭐 1,0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 육박하는. 초기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급이, 기억을 하는데 네, 크게 늘었는데 아무래도 지속 줄고 있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슈퍼차저라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충전 인프라를 갖고 그렇죠. 있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할 때는 그 슈퍼차저가 이제 호환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독자적인 어떤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AI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지원 확대 좀 기대감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확대를 늘리다 보면 현재 전기차 보급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입니다. 실제 대선 직전인 지난달 26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충전 인프라의 적극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댓글 주셨지만 사실 저도 전기차를 좀 바꿔볼까 생각하는데 이게 뭐 지도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이 충전소가 이게 띄엄띄엄 있어요. 그나마 수도권은 괜찮은데 지방으로 뭐 좀 내려가려고 치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반드시 충전해야 될 곳을 들려야 될 곳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약간 아직은 인프라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현대차, 기아차 뭐 생산 중단까지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마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신차를 대거 출시한다고 소식 들었어요. 네. 일단은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10일부터 그 뭐 수소긴 한데 이제 수소 전기차 디올뉴 넥소를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2018년도 3월에 처음으로 수소 전기차 넥소 출시한 이후에 7년 만에 그 새롭게 돌아온 완전 변경 모델이라 좀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현대차의 어떤 수소 비전이나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을 담았다고 해서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최대 충전 주행 거리가 720km에 달해서 엄청난 거리네요. 네. 5분으로 이제 급속 충전하면 720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보조금이 이제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보다 좀 더 많아서 다 적용하면 한 3,900만 원 정도부터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격적으로도 좀 강점이 있다라는 좀 진단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좀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전기 세단 그 EV4를 출시를 했는데 5월 달에 한 1,300대 넘게 팔려가지고 그 4월보다 한 65% 정도 급증을 해서 지금 좀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진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준중형 전기 SUV EV5를 출시할 예정인데 그 중국
전기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거기서 꽤나 상품성을 인정받았는데 그 중국 모델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좀 주행거리가 긴 3원계 배터리를 아마 탑재를 해서 국내에 적합하게 아마 출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 시장도 전 세계 관심인데, 네, 맞습니다. 이 기자, 그 중국 시장에 그 많은 물량들이 지금 캐파가 넘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한국으로 막 오게 되면 덤핑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을 싸게 낮춰서 공략하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나 분석이 꽤 있고요. 예컨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 물량을 뭐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생산 비용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한 물량을 이제 국내에 들여와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는 이제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인기가 상당히 높기 그렇죠. 때문에 네. 크게 영향을 안 받으면서 이제 어떤 생산 단가를 낮춘 전기차를 이제 국내에서 판매량을 늘려가는 좀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치열해지는 네, 전기차 시장도 가열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해외 전기차 브랜드의 성장과 국산 전기차의 반격 카드, 많은 모델들이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춘 이 전기차 정책 변화, 이런 전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전기차는 이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하는 핵심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자국 전기차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산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어서 지원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는 이 보조금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외국산 전기차 공세가 좀 거센 가운데 국내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좀 당분간은 좀 보조금 측면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댓글 남겨주시면 또 반영해서 후속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